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지 처리팀 발표자 허다원입니다. 본 논문 이해에 함께해 주신 팀원분들은 김선옥님, 신정호님, 그리고 이윤아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What Makes Training Multimodal Classification Networks Hard라는 논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멀티모달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모달은 서로 다른 모달리티로 구성된 데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달리티란 비전, 텍스트, 스피치와 같은 서로 다른 각각 뚜렷한 특성을 지닌 데이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멀티모달을 활용한 연구 예로는 음성과 시각 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분류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면 네트워크가 더 많은 정보를 받기 때문에 유니모달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 좀 더 뛰어난 성능을 지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저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베스트 유니모달 네트워크가 멀티모달 네트워크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예시로는 우측 테이블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멀티모달은 유니모달과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했으며 마지막에 피처 컨캐티네이트를 하는 파트에서 이제 레이트 퓨전을 사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나타내면 두 가지의 모델이 있으면 나온 피처에 대해서 컨캐트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A는 오디오, OF는 옵티컬 플로우라 했을 때 유니모달의 어컬시가 다른 멀티모달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멀티모달의 레이티 퓨전 파트에서 파라미터 수가 단일 모달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로는 drop-out, pre-training, 그리고 early stopping을 비롯해서 이제 구조적 결함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레이티 퓨전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미드 레벨 퓨전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도 우측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좀 효과적인 해결책이다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제 RGB는 이제 유닛모달로 측정한 베스트 값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드롭아웃이랑 미드 컨캣을 제외하고 나머지 멀티모달을 사용을 했을 때 좋지 않은 성능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그림에서는 레이트 컨캣에 비해서 적은 파라미터 수를 지닌 드롭아웃과 같은 결과를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 수가 미치는 영향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듯이 해당 부분이 멀티모달을 사용했을 때 많은 양의 파라미터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유니모달을 이용한 것보다 이제 멀티모달을 이용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많은 파라미터로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했고 그것이 일종의 한계점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멀티모달 네트워크의 조인트 트레이닝에서 발생하는 이제 오버피팅 문제를 보여준 것과 OGR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정량적으로 문제를 나타내고 이 OGR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함으로써 더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레디언트 블렌딩을 이용한 멀티모달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여기까지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그레디언트 블렌딩을 이용한 멀티모달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모달 네트워크에 대한 파트입니다. 여기서 예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들고 있고요. 트레이닝 셋 정의를 이제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X라는 트레이닝 example과 true label Y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C 같은 경우에는 딥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일 모달을 이용했기 때문에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딥 네트워크를 이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모달리티에서 나온 피처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C가 결국 클래시파이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나타낸 수식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쪽에 있는 파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모달리티를 이용한 분류 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조금 다른 멀티모달 네트워크는 이제 우측에 해당되는 수식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1번 수식과 다른 점은 모달리티가 1에서 K까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서로 다른 딥 네트워크에서
나온 피처들을 전부 다 컨캐티네이트 시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으로 나온 것을 이제 분류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멀티모달 네트워크는 결국 유니모달 네트워크의 상위 집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매개 변수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솔루션을 지닌 변수를 선택함으로써 사실 이 두 모달이 서로 동일하게 좋은 변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도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실 실제로 이런 변수를 찾기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에서 어떻게 이런 오버피팅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했고, 어떻게 이거를 좀 더 잘 퓨전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잘 퓨전시켰다기보다는 여기서 제안한 방법으로 좀 더 레귤러 에이전션 등등을 좀 더 잘 일반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멀티모달의 이제 일종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오버피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버피팅은 트레인셋에 대해서 패턴을 학습하지만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일반화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서 본 논문에서는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n은 결국 f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n에 대한 파트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n의 f폭에 n으로부터 n f폭 정도 지난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 각 f폭에 대해서 트레이닝 로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큰 T로 나타내고 있고요. 발리데이션은 이제 V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설명드릴 것은 여기 스타에 해당되는 파트인데요. 여기서 원래 스타를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적이라 함은 이것은 결국 이제 true loss, true label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 여기선 true loss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rue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가 않고 그것으로 이제 loss를 계산한다던가 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validation을 이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f폭 n에서의 오버피팅을 여기서 설명한 것은 델타 5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크 포인트에서의 validation loss와 train loss의 차이로 이제 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generalization을 이제 델타 G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각 체크 포인트에서의 validation loss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수식을 이용해서 본 논문에서는 overfitting to generalization ratio, 즉 OGR을 이렇게 수식 3번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체크 포인트 간의 OGR은 학습된 정보의 품질을 측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 OGR을 학습하는 동안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 언더피트 모델 등의 경우에는 이 O 값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그라디언트를 혼합하는 4번과 같은 방법으로 급속값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확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OGR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우측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그라디언트를 각 모달리티 피처, 즉 여기서 보면은 각 좌측 파란색 파트와 이제 우측의 분홍색 파트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달리티로부터 나올 수 있는 피처를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used feature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퓨전을 일으킨 피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라디언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달리티에서의 그라디언트 로스를 각각 계산해서 이제 따로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들을 이용한 다음 명제를 통해서 더 모든 것을 이제 단일 벡터로 혼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후에 퓨전시키거나 이제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시면 블렌딩하는 방법을 보시면 결국에는 하나의 벡터로 이제 혼합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증명이 명제가 다음과 같이 보여지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OGR과 그레디언트 블렌딩을 사용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위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approximate solution을 위해서 드림과 같이 이제 멀티 태스크 구조를 이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구조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했다이고요. 여기서 loss reweighting이라는 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optimal blending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I에 해당되는 파트가
1에서 k 플러스 1까지 해당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i가 1에서 k까지는 결국 각각의 모달리티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k 플러스 1에 해당되는 파트가 퓨전된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블렌디드 러스는 이제 수식 7과 같이 모두 합쳐진 러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는 이제 러스 리웨이팅 자체가 이제 러닝 스케줄을 재조정해서 서로 다른 모달리티들의 그레디언트 혹은 오버피팅 비율을 균형을 맞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OGR 측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1번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Gradient Blending Weight Estimation이라고 해서 여기서 웨이트를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는 전체, 사실 앞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 NF곡에 대해서 여기서는 소문자 NF곡에 대해 이제 weight estimation이 각각 진행된다라고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실험을 진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확인하실 둘의 큰 차이는 하나는 웨이트이 한 번이 측정되느냐 혹은 매 에폭마다 측정이 되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프라인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에폭에 대해서 측정이 되는 그 수식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각각의 n이라는 작은 작은 에폭이 나뉘어져서 이제 각각 측정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결과에 대한 파트인데요. 먼저 데이터셋으로는 키넥틱 데이터셋, 미니 스포츠, 그리고 미니 오디오셋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이미지 전처리 혹은 어그멘테이션은 이제 위와 같은데요. 사실 여기서는 참고한 다른 논문들과 유사하게 작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백본을 이제 레즈넷을 이용했고 50 레이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는 SGD를 사용했다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후에 결과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줄 정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gradient blending에 앞서서 이제 overfitting problem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초반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그 두 가지 모달리티를 이용을 했을 때 다른 모달리티 각각을 이용한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했고요. 사실 이것은 앞에서 여기 이 논문을 연구하게 된 문제 정의와 유사한 결과다. 그것을 보여준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해서도 같이 각각 비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온라인에 대한 결과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처럼 같이 에폭별로 이제 웨이트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반부를 보시면 비주얼 쪽에서 좀 더 초점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지만 이제 20에폭에서는 이제 그 어디어와 비주얼을 같이 사용한 파트에 좀 더 이제 웨이트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웨이트에 대해서 즉 이제 비주얼에서 학습된 것과 좀 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해서 이 두 개의 모달리티를 합친 파트에 좀 더 웨이트이 더 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뒤로 갈수록 다시 이제 비주얼 파트에서 좀 더 웨이트이 좀 안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신경망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따른 이제 다른 패턴에 대해서 학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버피팅과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이제 학습 동안 변경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같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학습 중 단계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낸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측 그림 같은 경우에는 G 블렌드를 사용했을 때 모든 에폭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나이브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결과인데요. 사실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조금 낮은 성능을 보이지만 나이브라던가 단일 모델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거지만 이제 SGD를 이용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아담이라던가 에더그레이드를 이용한 실험도 같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SGD를 이용했을 때 좀 더 나은 어큐러시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SGD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모달리티들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한 파트이고요. 사실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알 수 있듯이 이제 G 블렌드를 이용을 했을 때 유니 모델이라던가 나이브를 이용했을 때 혹은 다른 것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도 역시 G 블렌드를 이용한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서로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하고 이번에 이제 벤치마크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G 블렌드를 이용을 했을 때 다른 모달리티보다 더 나았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드롭아웃이 사실 이전에서는 좀 더 그냥 모델을 이용했을 때는 드롭아웃이 좀 더 좋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G 블렌드를 이용했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결과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G 블렌드를 이용을 했을 때 톱 10 같은 클래스에 대해서는 약간 성능이 굉장히 다른 모델에 비해서 각각 다른 모델을 이용했을 때보다 더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더 낮은 accuracy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시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audio semantically가 약간 좀 서로 연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연관 있는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결과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빨라서요. 이제 네. 앞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질문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혹시 다른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 이 멀티모달의 연구가 지금 처음에 소개하실 때 비전 쪽 음성 쪽, 텍스트 쪽도 같이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기본 모토가 맞을까요?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합쳐서 연구를 한다가 맞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OGR을 이제 설명하실 때 네. 로스를 이제 토탈 로스, 트루 로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네. 그거를 이제 분모에 두고 이제 그게 클수록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일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실험은 보니까 이미지 데이터만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제가 여쭤본 것처럼 음성 데이터를 포함한 텍스트, 이미지 이거를 같이 훈련한다고 하면은 이게 OGR의 이 평가 방식이 좀 다른 곳에서는 유효한가요?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수치로 보면 그거를 숫자로 적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이미지에서의 이 수치랑 이 텍스트에서의 수치가 이게 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멀티모달이라는 걸 좀 잘 몰라서요. 일단 제가 설명을 빠뜨린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여기서 사용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 비주얼과 오디오를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모달리티를 이용을 한 거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이제 각각 여기서는 그 오디오에 해당되는 피처를 이용한 그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사용했다라고 로스를 뽑아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기서 오디오라고 했던가요? 여기서는 비주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비전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나온 그 로스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중간에 나온 여기서 네이티브 퓨전을 이용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온 각각의 그 피처에 대해서 퓨전을 시키고 여기서 생긴 이제 로스를 하나 더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가로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I에서 K까지가 결국엔 각각의 모달리티에서 나온 거에 해당되고요. 마지막 K 플러스 1이 각각 모달리티들을 이제 퓨전시킨 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모달을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이미지 모달이 있고 여기선 또 B라는 오디오라던가 아니면 텍스트라던가 다른 모달리티가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퓨전시키는 거로도 응용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종류에 한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세 가지, 네 가지 그 이상 멀티 클래스로도 훈련이 가능한 여기서는 건지. 일단 두 가지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이게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세 가지 모달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여기서 K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모달리티를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엔 소타랑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각각의 그 백본 네트워크를 동일하게 IPCSN을 이용을 해서 이제 비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 G 블렌드를 이용을 했을 때 다른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 예를 들어서 멀티레벨 어텐션이라던가 네, 다른 방법들을 이용을 했을 때도 이제 AUC 면에서, MAP 면에서 다른 것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각각 소타 방법들과 리더보드에서 나온 그 어큐러시 등을 이용을 해서 체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나온 verbal action 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해당 모델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나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는 네, 약간 여기서는 리더보드랑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정말 뛰어났다라고는 약간 좀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여기서의 특성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를 같이 이용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멀티모달 네트워크가 오버피팅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OGR이라는 방법을 사용했고 이것으로 이제 G블렌드가 이제 다른 성능 면에서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논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 마지막이었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